자격 취소를 얘기하는 건지 자격 정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여기서 대개 이 도표 하나에서 매 시험마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방문각 클래스 행정처분에 보면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을 뺏는 거죠. 자격 정지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한 처벌입니까? 자격 취소가 더 중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자격 취소를 얘기하는지 자격 정지를 얘기하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처분권자는 둘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둘 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됩니다. 등록관청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자격 취소는 등록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도의사끼리만 처리가 되는데, 자격 정지에서만 등록관청이 관여를 해서 등록관청에서는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처분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전부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는데,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개업하자니 부담스럽고 일단 취직해서 일을 좀 배워보자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는 지금부터는 마냥 한번 놀아보자, 마냥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세 사람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세 사람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에게만? 소속 공개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속 공개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한테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거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4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되는데, 앞에 3가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이 자격증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뺏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돼야 한 자. 세 번째는 자격 정지가 되겠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다. 그러면 한 단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실 텐데 운전하시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정지 기간 중에 씩씩하게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면허 취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으면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직 무슨 법?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하여 오직 무슨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 사유는 소속 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소속 공인사는 이중거래 금지 하고 기준월이 6월이 되고, 인장거래 확인하라 기준월 3월이 됩니다. 이중은 이중 소속이 되고, 거래는 거래계약서의 거래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지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인장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는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위의 거래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기준월이 6월이 되고,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는 기준월이 3월이 되는 겁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기준월이 3월이 됩니다. 자격증 반납에서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자격증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7일 이내에 누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영영 뺏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반납을 안 합니다. 보고에서는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 시도의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게 다 통보를 해야 어떻게 3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보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격 정지는 이거는 보고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 절차로서 자격 취소는 청문서에 해당이 되는데, 자격 정지는 청문서인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권은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자격 취소를 얘기하는 건지 자격 정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여기서 대개 이 도표 하나에서 매 시험마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도표 하나에서 두 문제 이런 거는 아무리 예민하게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나올 때 자격 취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지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격 정지 이렇게 해서 쭉 지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렵게 나오는 방식은 자격 취소 이렇게 해놓고서 자격 정지 얘기를 하고 자격 정지 이렇게 해놓고서 자격 취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회했다. 자격증을 양도대회했으면 자격 정지 처분하면은 양도대회를 일정 부분 허용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X 자격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그 자격증 뺏어야지. 자격 정지 처분하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이중 소속 자격 정지 처분서에 되게 됩니다.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라는 경우 쌍방 대리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 처분서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2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 이건 자격 정지 처분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이사와 사무소 수지 시도이사가 다른 경우에 자격 정지 처분은 사무소 소지지 시도이사 X가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 여기서 이 자격 정지 이거하고 청문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X 자격 취소가 청문이지 자격 정지는 청문 세인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권은 조회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는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여기서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 처분이니까 이거는 보고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격 취소가 보고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문을 만들면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거 어서 듣던 거죠. 오케이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자격 취소 얘기인지 자격 정지 얘기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여기서 자격증 반납,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 반납 안 하는 거죠. 자격 취소가 자격증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인지 자격 취소인지 요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혼동하지 않고 정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